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조작을 위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업데이트와 딜리트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서트와 셀렉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입력했던 내용도 좀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패스워드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변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멤버입니다. 간단해요. 멤버를 업데이트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때 패스워드가 현재 111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11 대신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저는 시스템을 위해서 둘둘둘로 바꿀 건데요.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팅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셋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패스워드를 뭘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현재는 111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업데이트 하면서 멤버 테이블 업데이트 할 건데, 그때 패스워드를 222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주의할 사항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실행하고 볼게요. 실행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둘이 됐어요. 뭐죠? 업데이트가 둘이 됐다는 거는 뭔가 느낌이 좀 쎄한데요.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셀렉트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감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보면은 두 개라는 의미는 기존에 들어있던 내용이 두 개가 다 한 번에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둘둘 바뀌었습니다. 와, 큰일 났네요. 만약에 현재 회원이 80만 명이면 어떻게 되죠? 80만 명이 다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제를 다루려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조심할 사항인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실습 환경이 항상 일관된 것이 아니라 A라는 컴퓨터 쓰다가 B라는 컴퓨터 쓰다가 또는 컴퓨터 재부팅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셀렉트를 해봐도 과거에 입력했던 내용이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SQL 디벨로퍼를 따로 설치해서 이 서버를 제가 지금 접속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SQL 디벨로퍼 중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왼쪽에다가 하나 오른쪽에다 두고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DB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에 사용했던 셀렉트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넣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러죠? 분명히 같은 데이터베이스고 같은 계정으로 접속했고 같은 쿼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셀렉트 문장으로 실행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셀렉트 문장 실행한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오라클 서버는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계정으로 왔어도 그 사용자의 접속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접속 정보가 다르면은 접속자가 다르다, 세션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세션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트랜잭션이 뭔지, 그리고 트랜잭션 관련된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이 내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셀렉트가 안 나와서 지금 막 당황하시는 분들은 인서트 두 개를 다시 하시고 연습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둘둘둘 바꿨어요. 잘 됐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문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트랙션 문제 말고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유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특정 유저만 선택해서 그 비밀번호를 둘둘둘 바꾸고 싶다. 이번에는 112로 다시 바꿔야겠죠. 저는 드래곤 유저에 대해서는 원래 112로 다시 바꿔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업데이트라든지 앞으로 배울 딜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웨어절이 필요합니다. 웨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용자 중에서
특정 사용자, 이 사용자에 해당되는 위치, 그 곳에 해당되는 패스워드만 둘둘둘로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조건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딜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율렉 유저에 대해서 말고요, 드래곤 유저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원래대로 111로 바꾸고 율렉 유저만 두두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새로 고침할게요. 와, 됐습니다. 이번에 하나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죠. 왜? 이 조건에 맞는 사용자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됐습니다. 와, 111 제대로 됐네요. 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웨어절입니다. 웨어절 잘못했다가는 전체 사용자 정보를 다 지워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 할 때 컬럼 하나만 바꿨는데요, 컬럼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컬럼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와 함께 뭐 이름도 같이 바꾸고 싶다. 현재 저희는 이름이 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스워드와 그다음 이름을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드래곤 유저에 대해서는 이름을 손오공이라고 하고 패스워드는 이번에는 333으로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임은 어떻게 바꿀까요? 예, 그 녀석은 패스워드 앞에 넣든 뒤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구분자로서 콤마를 두고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면 그 네임 컬럼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오공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걸 조사해 보면 정상적으로 다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손오공과 333 한 번에 바뀌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컬럼을 콤마로 구분해서 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문장의 전부입니다. 업데이트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옵션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을 때로는 삭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렉이란 유저와 드래곤 유저가 있는데 겨우 2명밖에 없는데 삭제할 건 없고, 그래서 테스트 유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하고 패스워드는 뭐 111로 할게요. 그 다음에 삽입하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셀렉트에서 보니까 테스트 유저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삭제할 때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딜리트하고 멤버라고 그냥 해버리면 멤버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where 해가지고 아이디가 테스트인 유저를 지워달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값은 소대문자를 가려요.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로 테스트라고 했다 그러면은 검색되는 사용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0개의 레코드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0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삭제가 안 됐으니까 현재는 3개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테스트 소문자로 해서 검사를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행이 삭제되었고요. 와, 조사해 보니까 와, 삭제가 되었네요. 대단하네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이제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가지의 명령을 배웠으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일단 기본기는 익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자바라든지 또는 C# 또는 C++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얘를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될 게 고민이에요. 뭘 고민하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 다음에 이어갈 내용이 두 방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SQL을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 맛을 좀 보고 올 것인지, 이런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을 먼저 맛보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내가 SQL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약간이라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바 개발자라면 JDBC, C++ 개발자라면 이 부분, 그 다음에 .NET 개발자라면 이 부분 먼저 보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